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민정 씨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했던 둘이었지만 요즘은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대화도 겉도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 민정 씨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오랜만에 밥이라도 먹을까? 하지만 영희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놓아야 할까? 사실 이런 고민 영희 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나는 그동안 잘못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20년 지기 절친도 불편해지는지, 그 이유와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민정 씨와의 만남을 앞둔 영희 씨.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예전 같았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달려갔을 만남인데 이제는 만나러 가는 길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요즘 영희 씨는 민정 씨와의 만남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그 속에 예전처럼 따뜻한 공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둘은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어릴 때는 정말 속마음을 다 털어놓던 사이였죠. 둘 다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상사에게 깨지고 술 한잔 기울이며 눈물을 삼키던 날, 둘 다 연애를 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시련을 겪고 밤새 통화하며 서로를 위로해주던 날, 그때는 힘든 일이 생기면 민정이한테 말해야겠다. 영희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러가고 대화는 어느새 피곤한 주제로 흐릅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 인턴을 했는데 상사들이 너무 예뻐한대. 남편이 이번에 계약을 성사시켜서 보너스를 엄청 받았어. 영희 씨는 가만히 듣다가 애써 미소만 짓습니다. 그래, 축하할 일이긴 하지. 하지만 왠지 속이 답답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대화가 불편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자연스럽게 축하해줘야 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할까요? 어릴 때처럼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내 고민을 말하면 비교당할 것 같고 괜히 가볍게 대답하면 내가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잃게 될까요? 어릴 때는 우정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토록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취업이 고민이었고, 연애가 고민이었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서로 비슷한 환경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30대, 40대를 지나면서 각자의 인생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육아에 집중하고, 한 사람은 커리어를 고민하며,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한 사람은 건강을 걱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던 사이에서 서로의 삶을 설명해야 하는 사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고민의 종류가 더 크게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봐주느라 하루가 바쁘고, 누군가는 이제야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즐기려 하고, 누군가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습니다. 또 누군가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아 여전히 경제적 고민을 합니다. 대화는 점점 공감이 아니라 현실 점검이 됩니다. 요즘 손주 안 봐줘? 나는 애 봐주는 재미로 사네. 가만히 있으면 무료하지 않아? 너희 부부는 요즘 뭐 해? 여행 좀 다녀야지. 골프 안 쳐? 요즘 다들 골프 치러 다니던데. 대화를 듣다 보면 문득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삶이 달라질수록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젊을 때는 나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친구의 삶이 나보다 나아 보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요즘 어디 좋은데 안 가봤어? 이제 그런 거 좀 즐기고 살아야지. 우리 이번에 일본 온천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넌 왜 맨날 똑같이 사니? 이런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나도 좀 바꿔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냥 지금이 편한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계속 권합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권유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동일성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면서 더 이상 같은 편이라는 소속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반갑긴 하지만 이제는 만남 자체가 피곤합니다. 비단 가치관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이제 관계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든 만나자는 말이 그저 기분 좋은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을 쏟아도 부담이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의무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내가 행복할까? 이 만남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까? 굳이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친구지만 만날 때마다 기가 빨리고 대화가 피곤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보려는데 너도 해볼래? 골프 시작하면 내 생활이 달라진다니까. 손주 봐주는 게 보람 있어.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도와주지 그래.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는 것 같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에서 나는 다르게 살아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가까워지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멀어진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비교가 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혹시 상대는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건 상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피곤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던반은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는 약 5명 내외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진짜 편안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5명을 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남기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곁에 남기는 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관계를 남겨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줄어든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하지만 막상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남길 사람과 떠나보낼 사람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어릴 때는 오래된 친구가 곧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깊은 정이 쌓이고 무조건 그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점점 깨닫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2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하지만 이 영혼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영희 씨도 그런 걸 깨닫는 중입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오랜만에 또 다른 친구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민정 씨와는 다르게 수진 씨와는 몇 년 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어때? 잘 지내지? 영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애 보고 남편 밥 차려주고 하루가 바쁘지 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너 되게 애썼다. 그동안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에 영희 씨의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민정 씨와의 대화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민정 씨와 만나면 손주 안 봐줘? 요즘 할머니들은 다 봐주던데. 여행 좀 다녀. 요즘 다들 일본 온천 간다던데. 같은 말들로 압박을 받았지만 수진 씨는 그저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듯 나이가 들면서 꼭 남겨야 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예의상 웃으며 대화도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래 보지 않아도 마음이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남겨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애 이번에 미국 대학 갔어. 진짜 힘들었는데 결국 해내더라. 남편이 퇴직하고 이제 골프 치면서 지낸다.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고 나는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겠다.
그래도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어. 자주 못 봐도 난 늘 내 편이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한결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꼭 곁에 두어야 할 관계입니다. 둘째, 내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사람이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관계에 지치게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넌 너무 답답하게 살아. 이런 말들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내 삶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제 놓아야 할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난 응원할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셋째,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여전히 편한 사람. 친구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느낌입니다. 몇 년을 못 봤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한 사람.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평생 갈 친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가까워지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멀어진다. 자주 만나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결국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반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관계라면 그건 꼭 소중히 해야 할 인연입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한 관계만 남기세요. 하지만 좋은 인연을 남기고 싶다면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도 식물과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시들고 너무 집착하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절한 관심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망치는 3가지 실수를 피하고 진짜 소중한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가 오래 가려면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예전엔 서로 농담처럼 던지던 말도 나이가 들면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가볍게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늙었어? 너 아직도 그 일해? 이제 그만둘 때 되지 않았어? 요즘 다들 이렇게 사는데 너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어? 과거에는 가볍게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비교처럼 느껴지고 가르치려 드는 태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만 대화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조언을 해도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지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고집부리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상대와 의견을 나눈다. 즉, 친구 사이에서는 이겨야 할 싸움이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날 때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를 만나서 나 이야기만 하면 그 관계는 점점 소모됩니다. 영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 미진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진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엄마도 편찮으시고 남편도 일이 많아서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영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야, 나도 그래. 나도 요즘 남편 뒷바라지에 손주까지 봐주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힘들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공감이 아니라 비교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 주도권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랬어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힘들 때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더 많이 들어라.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세 번째, 서로의 삶을 존중하세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서로의 삶을 비교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면 은근히 비교합니다. 너 아직도 그거 해? 이제 애들 다 컸잖아. 너도 좀 너를 위해 살아야지. 요즘 다들 골프 시작하던데 너는 안 배울 거야? 이런 말들은 친구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삶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가받는 순간 그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이제는 누가 더 나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편안한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좋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응원해주는 친구가 결국 끝까지 남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단 하나의 법칙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 관계가 편안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는 결국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력해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편해서 오래가는 관계를 남기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 하면 오히려 내 삶이 무너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마음 편한 관계만 남겨야 진짜 내 삶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좋은 친구를 남기는 법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좋은 친구일까요? 나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담이 되는 사람일까요?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결국 관계를 결정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누굴 곁에 두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조금 외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혼자라는 거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오래된 친구도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빠지고,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쓸쓸해지고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어딘가 외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작정 누군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별로 즐겁지도 않은 대화에 끼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로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인간관계를 늘리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허전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외면한 채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스스로를 돌볼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세요. 보고 싶던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루를 정리하며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는 것.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남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우리는 자꾸 주변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내 또래 친구들은 뭘 하고 있지? 그리고 비교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닌지, 나는 뒤처진 건 아닌지. 하지만 남들이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서, 누구는 재테크를 잘한다고 해서, 누구는 멋진 취미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곧 당신도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스스로 만족하면 그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 멈추세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해도 내가 하고 싶다면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건 별로야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는 애씁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가족이 아프면 걱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다그치기만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세요. 내가 힘들 때 고생 많았어. 잘하고 있어.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외로울 때 괜찮아.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내가 나를 아껴야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하는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당한 사람,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외로울 것이다. 그러니 이제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세요.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변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법,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처럼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살다 보면 어릴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들이 어느새 멀어지기도 하고 마음 깊이 나눴던 대화들도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예전처럼 편한 친구가 없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과 애써 손을 맞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손을 놓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인연을 위해, 더 편안한 관계를 위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느라 나는 얼마나 나를 외롭게 만들었나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희생했나요? 그동안 참 많이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자주 못 봐도 내가 잘 지내길 바라는 내 마음은 똑같아. 이 한마디면 관계는 충분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인생을 함께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점점 멀어졌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